자, 그러면 10가지 과제 유형을 무엇을 왜 어떻게 보고하는지 스스로 기획 과제를 정의해야 됩니다. 왜?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정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돕죠. 외적 환경의 변화. 예컨대 국제적으로 전자산업이 발달해서 히토류의, 즉 희귀 금속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외적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업 계획안을 마련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적인 정책 변화. 우리가 새로운 신도시를 건립한 뒤에 대단히 물류센터를 유치해야 된다. 그래야만 자족도시가 되고 우리가 청년 또는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업 기획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왜? 드러나 있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요. 그런데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기대 효과 있는 목표와 현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어디엔가 발생되어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와 현실의 차이가 있을 때 발생되어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되죠. 이러한 유형은 대개 개선 방안, 활성화 방안, 재구조화 방안, 혁신 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 추진 과제들을 도출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모든 과제는 질서가 있습니다. 왜? 행정 현장에서 작성하는 모든 행정 문서가 질서가 있듯이, 예를 들면 우리가 풍경을 묘사한다고 하더라도 좌에서 우로 가까운 데서 먼 것으로 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쓰지 말아야 될 시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서두에 무슨 나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뒤에 이 행동을 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 다음 이후에 재발 방지책과 나의 다짐을 적어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획보고서 과제도 질서가 있다. 이 질서는 6가지 종류로 구성되는 플롯이라고 하는 모의 구조입니다. 이 모의 구조는 실태보고서, 현장의 의견, 원리와 규정, 배경 자료, 그리고 전문가 의견, 유사 사례라고 하는 6가지 자료를 가지고 기획보고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제마다 경중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이렇게 6가지 종류의 자료가 상황으로 제시가 된 뒤에 문제점을 범주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즉 개선 방안 마련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똑같이 상황이 제시가 되더라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즉 한계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유형입니다. 즉 성과는 개성하고 한계점은 보완하는 과제지요.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도 똑같이 6가지 종류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질서 있게 제시가 됩니다. 그런 뒤에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간부회의, 실국장이나 과장들 회의를 통해서 논의 과정을 제시하고 이 논의 과정을 직접 비교 분석한 후에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유형입니다. 네 번째는 6가지 상황 제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동일하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다수 제시하고 이 다수 제시된 대안 중 최적 대안을 선정한 뒤 추진 계획을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5번째 유형입니다. 똑같이 상황을 제시하는 종류는 동일합니다. 이게 바로 플롯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한 후에 대안 실행 중 찬반 양론이 비등해졌다.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표출했다. 이랬을 때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추진 계획을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6번째 유형입니다. 6번째 유형은 똑같이 상황을 제시하는 것은 플롯이라고 하는 모의 구조로 6가지 종류가 제시가 되지만 이 중에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한 후에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획의 목표를 수정하고 계획안을 변경하는 유형의 과제입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는 똑같이 6가지 종류의 자료가 질서 있게 상황으로 제시가 되지만 문제점과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팀원들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팀원이 반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팀원을 어떻게 설득하고 추진 계획을 진행할 것인가라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상황 제시의 모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범주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자료가 지나치게 축소되어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를 선택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수직적 수평적으로 사고를 확산시키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는 9번째 유형입니다. 이 9번째 유형은 사업 환경을 분석하고 내외적인 사업 환경을 분석한 뒤에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유형입니다. 10번째 유형도 똑같이 사업 환경을 분석하지만 정책 환경, 정책 기반을 분석하고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유형을 우리는 10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계하고 출제하고 평가를 했던 지금까지의 체험을 동원해 보니까 10가지로 범주화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기획보고서의 플롯이라는 모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를 할 것인가? 제가 기획을 돕죠. 6가지 종류라고 그랬죠. 전문가 의견, 현장의 의견, 유사 사례, 원리와 규정, 배경 자료, 실태 보고서입니다. 이건 행정 현장이나 평가 현장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6가지 종류의 자료를 3배수로 수집하고 기획 보고서 설계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뒤에 플롯이라고 하는 모의 구조를 설계한 다음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기획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화 한번 해볼까요? 실태보고서란 뭐냐? 실태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안의 현황보고서나 결과보고서나 상황보고서나 국정감사 지적보고서나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등 주로 통계 자료가 제시가 됩니다.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통계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양상이 변하는 시계를 자료와 특정 시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특정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전문가 의견입니다. 전문가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제시가 됩니다. 사안과 관련된 연구 논문, 기획보도, 칼럼, 전문가 자담회, 또 전문 영역의 신문, 그리고 세미나 자료, 그리고 주요 기관 및 유관기관의 인물들입니다. 주로 연구소나 대학 교수들이 주로 대다수를 차지하죠. 다음은 현장의 의견 자료입니다. 현장의 의견이라는 것은 사안과 관련된 수요자의 의견입니다. 다양하게 표출되죠. 사업 현장 주민의 의견이나 홈페이지 자기 게시판은 익명이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표출됩니다. 설명의 자료, 민원 자료, 주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담겨 있다. 다음은 유사 사례입니다. 말 그대로 벤치마킹 자료입니다. 벤치마킹 자료라고 하는 것은 타부처 처리 사례, 타기관 사례, 해외 사례, 그리고 국내외 사안 처리 결과 사례, 타시도 사례, 우수 사례 등입니다. 주로 방안을 벤치마킹하는 자료죠. 다음은 원리와 규정입니다. 원리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정책은 확보된 예산과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정책 자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안과 관련된 조례나 법 조항, 그리고 당초 계획안을 변경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
국정과제와 연관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로 정책 대안 시 필히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안 배경 자료입니다. 배경 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자료지요. 따라서 사업 추진의 변동 사항이나 조직 내 심각성이 표출되는 내용이나 또는 인터넷에 심각성을 나타내는 보도 자료나 사건 사고 등 언론 자료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6가지로 얼개가 구성되어 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플롯이라고 한다. PLOT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업 목표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형태를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업 도달 목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플롯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주변 분들에게 내가 이해한 형태대로 이 얘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 학습 방법이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료들은 어떤 상하 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상호 관계는 전문가 의견이 맨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는 그 사안의 실태나 현장의 의견을 모르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리와 규정, 유사 사례들이 실태 보고서에 내재되어 있고 배경 자료도 현장의 의견 속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전문가 의견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전문가는 사안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분석할 줄 안다. 두 번째, 전문가는 사안과 관련지어 사적인 이해관계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주장만 한다. 세 번째, 전문가는 사안에 대한 비판만 하지 않고 반드시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전문가는 실태와 현장의 의견을 밑바탕에 깔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추진하는 사업과 사안에 대한 효율성과 하는 일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사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가지 자료 중 전문가 의견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